12일에 닌텐도 다이렉트가 나왔고 새롭게 출시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게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다들 내용들은 보셔서 아실 테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대 중인 게임들 몇 개 뽑아서 와봤습니다. 사실 게임 개수가 엄청 많이 풀리긴 했는데 제가 원래부터 닌텐도 게임이랑 취향이 좀 안 맞는 편이다 보니까 저에게 재밌을 만한 게임은 솔직히 몇 개 없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와 이건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게임들 한번 가져와봤으니까 후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다 무쌍 봉인전기 11월 6일에 출시하고요. 사실 젤다 무쌍 시리즈 한 번도 못 해보긴 했는데 그와 별개로 젤다 왕눈이를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특히나 왕눈이를 플레이하면서도 봉인전기 쪽 스토리가 너무 궁금했고 그 파트가 좋았는데 그걸 또 소재로 해서 무쌍 게임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최근에 나왔던 지형의 투영처럼 링크가 없는 파트이다 보니까 또 귀여운 젤다로 플레이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혜의 투영은 좀 별로였긴 했지만 이번 작은 장르도 다르고 왕눈이 기반 게임에다가 진상국 무쌍 오리진 이후로 저도 무쌍류에 눈을 떴기 때문에 아주 기대 가득한 작품입니다. 하늘의 궤적 퍼스트 리메이크 9월 19일 이건 당장 며칠 뒤에 나오는 게임이죠. 제가 어릴 땐 팔콘 게임을 좋아하긴 했지만 궤적 시리즈로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이 시리즈는 그냥 겉으로만 봐도 턴제 게임에 제가 싫어하는 요소들이 가득해서 해볼 엄두도 안 나긴 했는데 이번에 리메이크로 편의성도 대폭 많이 늘려서 나온다고 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데모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보려고 벼르고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스위치2로 플레이할지 스팀으로 플레이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하던지 간에 플레이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들 깝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오랜만에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팔코마제들 궤적 시리즈 몇 개 리메이크한 뒤에 가가부도 해줄 거지? 수박게임 플래닛 올해 겨울 예정이고요. 요돼지가 이런 게임을 기대 중이라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게임 거들떠도 안 보는 편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박게임 열풍일 때 심심해서 구매해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한동안 엄청 빠져서 이 게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건 동그란 형태의 돌아가면서 과일을 쏘는 형태라서 좀 고정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릇 자체도 원래 기존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작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작사에서 그거를 다 감안하고 알아서 재밌게 잘 만들겠죠. 그래서 얼만큼 중독적으로 잘 만들까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7 리메이크 26년 2월 5일에 출시합니다. 드래곤 퀘스트 1, 2, 3편 리메이크 하다가 갑자기 7편을 리메이크 한다고? 완전 다른 느낌이긴 해서 좀 기대됩니다. 그 3편도 나름 재밌게 하다가 고전 전투의 한계로 중반 정도까지 하다가 지금 그만둔 상태인데 이번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드래곤 퀘스트 만화만 알았지 게임으로 있다는 건 상당히 늦게 알게 된 편이라서 11편이 입문작이거든요. 물론 그 11편마저도 저에겐 별로였지만 말이죠. 일단 호기심에 득해 7을 픽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좀 고전 턴제 느낌의 전투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취향에는 맞지 않는 게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체적인 이 게임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고 있어서 오늘 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를 엄청 혁신적으로 많이 바꿀 것처럼 말을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제로 붉은 나비 리메이크 26년 초에 나오는 게임이고요. 저는 제로령인가 이런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여튼 이 시리즈는 처음이라서 전혀 모르거든요. 아주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원작 해보신 분들은 감상평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땐 아무래도 거의 PC게임 위주로만 많이 해왔고 콘솔 게임 같은 거는 좀 사는 친구들 집에나 있던 거라서 자주 못 만져봤기 때문에 진짜 옛날 콘솔 게임은 제가 모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이런 공포 게임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니까 이건 아마도 스위치가 아닌 스팀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좀 이런 공포 게임은 좀 큰 화면에서 좀 각 잡고 해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스팀으로 해볼까 일단 기대 중이고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중에서 스위치 독점이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플랫폼에 맞는 걸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어 엠블렘 만자천호 이것도 내년에 이제 출시 계획이던데 아주 전통이 깊은 시리즈죠. 파이어 엠블렘의 신작입니다. 물론 저는 최근작인 인게이지로 입문했었습니다. 제가 인게이지를 플레이하고 리뷰했을 때 처음 이거 인게이지를 리뷰했을 때 SRPG 고전작들을 언급하면서 파이어 엠블렘이라는 게임도 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했다가 댓글로 게임알못 인증을 하면서 형님들한테 많이 배웠죠. 파이어 엠블렘이 상당히 오래된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SRPG의 원조격인 게임이다. 저는 의외로 게임을 알려주는 이런 리뷰어인데 오히려 댓글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인게이지를 너무 재밌게 했고 빨리 신작이 나오길 바라고 있었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닌텐도 독점 게임을 재밌게 한 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한 게 젤다 왕눈이랑 파이어 엠블렘 그리고 베요네타 3 요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기대 중입니다. 바로 전작인 풍화설월이 더 재밌었단 평도 많아서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짬이 잘 안 나네요. 듣기론 이번 신작이 풍화설월이랑 좀 연관되는 세계관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이거 할인할 때 한번 사서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임은 꼴랑 요게 전부 다이긴 합니다. 엄청 많은 게임들이 소개되었긴 했지만 이미 다른 플랫폼으로 즐겨본 게임도 많았고, 그리고 닌텐도로 새로 나온다는 소식도 많았지만 막 확 와닿는 게임이 저에게는 요거 6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것도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용과 같이 극 1, 2 요거는 이제 11월 13일에 출시하더라고요. 1편은 닌텐도로 이미 출시한 게임인데 스위치 2 업그레이드 패스가 나오는 것 같았고, 극 2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듯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편은 무난한 정도였지만 2편을 아주 재밌게 한 기억이 있어서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한번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엔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 올해 12월 4일 출시던데 이건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옥토패스 1편은 적당히 재밌다는 평을 받았지만 2편은 진짜 대박 났었죠. 갓게임이란 평이 많았으니까 1, 2편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픽이 워낙 좋아서 1, 2편 다 도전해보긴 했지만 현재 전투가 제가 하기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서 아마 제로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트로이드 프라임 4 비욘드, 제 스위치에 있는 게임이 메트로이드 프라임 드레드였나? 메트로베니아 장르인데 이 비욘드랑은 시리즈만 같고 게임 장르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순 없지만 일단 드레드 자체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비욘드처럼 이렇게 1인칭으로 나온 시리즈는 다 대작이기도 해서 일단 기대는 하고 있고요. 요건 출시하면 구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소개된 게임들 중에서 요대지의 기대작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재밌어 보이는 게임 아니면 이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게임들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젤다 무쌍, 파이어 엠블렘, 옥토패스 제로, 메트로이드 프라임 그리고 마리오 시리즈들 이런 것들을 가장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